선일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설명회고요. 이름은 창의 융합적 사고로 사회에 꼭 필요한 꿈나무가 되자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이름은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이름으로 지금 설명회 제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선일만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창의 융합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창의 융합반이 있거든요. 선일에. 그리고 꿈나무라고 하는 것도 키워딩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대략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막상 딱 배정이 되니까 어디가 될까? 혹시 안 될까? 될까? 이렇게 두근두근 했다가 막상 딱 되니까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좀 막막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좀 그럴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일 가서 어리버리까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걸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서부학군에서요.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간다는 거는 정시로 가는 게 맞아요? 수시로 가는 게 맞아요? 수시로 가는 게 선배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그게 재수를 한다 그러면 수시로 갈래야 가기가 좀 어렵겠지만 당연히 이제 현역으로 고3 때 딱 진학을 해갖고 붙은다면 당연히 수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 졸업한 선배들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 다 수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도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 선배들은요 학생부 전형 즉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갈 거면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딱 인지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전형으로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갈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아무리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되는 첫 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잖아요. 다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신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요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은 내신만 잘 딴다고 해서 우리 상위권 대학에서 야 들어와 다 받아줄 거야 선일이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수능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능은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까지를 전체 과목을 다 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을 갖추고 와 라고 하는 특수 과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과목의 합을 가져와 3개 과목의 합을 가져와 각 대학마다 걸고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수시에서. 그래서 이 수능 점수가 두 번째로 중요한 관건입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일여자고등학교의 이 영어 내신, 국어 내신, 수학 내신의 시험지를 대학교가 알 턱이 없잖아. 그걸 출력해갖고 막 보고 앉았냐? 시간이 막 남아도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일 것만 보니까 뭐 전국에 있는 1700개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변별을 가늠할 길은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럼 당연히 그걸 또 이제 5등급제로 퉁을 치니까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얘보다는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국 단위로 보게 되는 한 가지의 시험, 그것도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이 시험이 더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과 우리 내신 시험은 동시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신을 일단은 무조건 파야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과목을 쌩 까면은 안 된다. 이거 쌩 까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 지방에서 오는가 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어디 물정 모르고 입시 하나도 올라가지고 지금 내신만 잘 되면 장땡이다 라고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대학을 보내주냐면 세 번째 항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제 고교학점제 첫 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문을 탁 열고 주인공이 되시는 건데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선택 과목이에요. 고1 때는 선택 과목이 없어요. 다 동일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고 나발이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하고 나서 선택 과목 2학년 때 뭐 할 건지를 조사를 한번 해요. 그럼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일단은 굉장히 과목 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들은요, 이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들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 교실 수가 부족하거든요. 가지 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교사 수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고등학교도 꽤 많아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은 공통 과목 말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 있고, 과목 수는 맥심 50과목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 순위 3순위다 라고 우리 서부 지역의 은평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걸 1순위, 2순위, 3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여기 숫자 빨간 색깔은 좀 순서가 다르네요. 그쵸?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1 때 서부학군에서는 지금 고1 때요, 이렇게 우선순위로 잡아가세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나중에 입시를 전반으로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입장을 생각할 때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우리 중학교 증산중학교에서 잘 나갔다. 내가 진관중학교에서 꽤 방구 좀 꼈다. 그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입장에서?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자, 대학을 간다는 거는요, 내 입장에서 열심히 했고 내 깜냥에서 뭔가 전략을 짰다라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즉 출제자가 누굽니까? 대입에서? 대학이죠.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네가 맞득치 않느냐 혹은 괜찮은지를 항상 가늠을 해야 되는데, 상위권 대학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첫 번째가 선택 과목이에요. 전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본이니까. 선택 과목, 그리고 내신보다는 뭐다? 수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들으셨죠? 각 고등학교에 알 수 없는 출제 방식의 내신보다는 전국적으로 평가원이 출제했던 수능 과목에서 몇 퍼센테이지 백분위가 나왔는지를 보게 되는 바로 이 수능의 공통 수능 과목, 이것들이 2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내신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머리 아프니까 뭔 소리야, 여기가 1, 2, 3순위였다가 갑자기 왜 순위가 바뀌었대?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첫 번째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서 결국에는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갑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것들을 항상 파악하셔야 되니까 대학의 입장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서부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항상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알면 뭐예요? 네 스스로가 몇 등급이고 내 생기부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기 메타인지의 어떤 방식이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저렇게 정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신을 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이제 5등급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선배들이 치렀던 입시보다는 내신이 조금 널널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9등급제를 경험해 봤다가 5등급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처음부터 5등급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 없고 그냥 새롭고 처음인 장이 열리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근데 뭐냐면 중학교 때랑 굉장히 달라지는 게 뭐죠? 바로 상대평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단 한 번도 상대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맞죠? 중학교 때는 다 절대평가였잖아요. 그것도 각 중학교에 매몰되어 있는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시험을 봤지, 그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범용화시킬 수 있는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상대평가의 개념을 한번 같이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평가는 여러분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상대평가래, 9등급이 5등급 제도로 바뀌었는데 역시 상대평가래.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상대평가라고 그러면 내신만 상대평가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앞 페이지에 내신이 1순위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능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상대평가를 한다고 인지를 해야 돼요. 내신만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들고 있는 이 생활기록부 보이시죠? 이 생활기록부가 총체적으로 상대평가를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안에는 성적, 내신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신이에요, 내신. 근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창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당연히 전국 단위의 1,700~800개의 고등학교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그럼 선일고에서 만들어진 고3 1학기까지의 이 생기부가 내신도 물론이지만 그 모든 활동의 영역이 다른 모든 1,000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생기부랑 맞짱을 떠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학교 어디 갔어요? 불광중 어디예요? 신도중 어디예요? 연서중. 어머니 자녀분이 어디세요? 진간중학교. 예, 진간중, 신도중, 이렇게 연서중 이렇게 있습니다. 불광중, 구산중. 자, 그런데 학생들은 구산중학교 다닐 때는 다른 중학교 학생이랑 맞짱 떠본 적은 별로 없죠. 그쵸? 그냥 해당되는 학원에서 뭐 쟤는 어디 출신이래, 근데 나보다 잘한대 못한대, 요 정도인데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너무나 지역적이잖아요. 포괄적이고 그 객관적이라고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선일여자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면 우리 진간중 학생들이 고스란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진간중, 불광중, 신도중, 증산중 다 맞짱을 뜹니다. 맞죠? 자, 그렇게 맞짱을 뜨는데 저희 학원에 지금 재학생인 여러분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원이 지금 어저께 생기거나 지난해에 생긴 학원이 아니라 학원 생긴 지가 좀 오래됐고 여러분 선배가 저희 학원을 선택해 준 적은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20년 전부터의 무슨 생기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선배들의 이 기조라든가 상담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상위권 애들은 확실히 신도 진간중학교 출신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뉴타운 출신의 중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딱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예일여고도 마찬가지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의 유입이라든가 타 지역 유입까지도 있습니다. 명지고는 또 명지고만의 그 어떤 특이성이 또 있어요. 명지고는 신도진간 애들이 별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경쟁 상대의 중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일여자 고등학교에 배정을 돼서 교복 입고 딱 들어가서 5월 달에 내신을 딱 한번 봐보니까 그중에 진짜 잘하는 애들이 주로 신도중학교 애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그 밑에. 근데 우리 학생은 여태까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봤단 말이죠. 제가 누구 어느 중학교 출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잘했으면 여기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다채로운 중학교 학생들이 다 합쳐져서 내신 등급, 선택 과목, 생기부, 수능 등급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내신으로 경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는 오해하지 마세요. 생기부는 선일여자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부를 무슨 경쟁을 해요. 생기부 같이 만드는 거예요. 내신은 상대평가라서 경쟁을 하는데 생기부는 모둠 활동, 그룹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서 타 고등학교애랑 맞짱을 뜨는 거예요. 생기부는 내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그렇게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면은 이제 선일여고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쭉 다니면서 대입 치르게 될 때는 선일 애들끼리 맞짱 뜨는 거 아니죠. 아까 제가 1,700에서 1,800개의 전국에 있는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좀 빡세다는 고등학교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학군지, 뭐 대치동, 또 뭐 목동, 내지는 뭐 노원구, 상계동,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는, 예를 들어 대구에는 의대만 현역으로 33명 이상을 보내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어요. 3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고 전국에 자사고도 있고 특목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일여자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나중에 대입 치르게 될 때 상위권 대학을 노리건다 한다면 예일여고랑 맞짱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고 하면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일여고 애들끼리만 맞짱 뜨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특목고, 전국 자사고, 또 우수한 일반고들. 말이 됩니까? 일반고인데 일반고예요. 자사고도 아니고 전국 무슨 특목고도 아닌데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의대를 한의대, 약대, 수의대 다 빼고 의대만 현역으로 33명을 부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한 학교가 아니라 뭐 물론 몇십 개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반고, 그리고 지방의 비평준화 고등학교까지 우리 선율여고와 맞짱을 뜰 만한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다채롭게 종류별로 많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고등학교와 선택 과목과 생기부, 수능 등급, 면접을 통해서 목표 대학교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상대평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반드시 그들과 맞짱을 떠야 돼요. 근데 한날 한시에 그냥 그날 하나 맞짱 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입학과 동시에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기록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평가라는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평가의 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상대평가는요, 바로 3월 26일부터 첫 판이 한번 시작이 됩니다. 자, 입학을 하면 3월 26일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는 첫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3월 달에 보는 거니까 실제로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고등학교에서 뭘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국 등수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율여고 안에서의 우리 반 등급 내신 우리 반의 이제 등수도 나와요. 국영수 탐구해갖고 그리고 전교 등수도 나와요. 선율여고에서 과연 몇 등 했는지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내가 상위 몇 프로인지 78%인지 92%인지 88%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first stage가 딱 열리게 되는 게 3월 26일입니다. 자, 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 학교만의 상대평가죠. 바로 4월 말 5월 초에 첫 중간고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 시험은 이제 딱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말 대비가 들어가긴 하겠는데 중간고사 끝난 직후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딱 2주 정도는 수행평가가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기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상대평가의 항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충 그렇게 암기 몇 번 하다가 받아치기 확 해갖고 이틀이나 3일 띡 시험 보고 연신해갖고 마라탕 먹고 막 코인 노래방 가고 뭐 사고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이 달라. 일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자, 6월 달에도 3일 모의고사가 있긴 한데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들은 6월 모의고를 안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그러나 학교별로 6월 모의고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저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만들어서 보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말고사가 있고 비슷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뒤에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여태까지는 되게 기분 좋은 단어였는지 모르겠지만 물정 모르는 얘기 그만하시고 여름방학이 되기 직전에 즉 기말고사 끝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학기에 생기부를 정리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케바케예요. 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일정이 달라요. 어떤 과목은 1학기 때 정리 안 하고 학기 말에 학년 말에 할 거야. 뭐 이런 과목도 있고 학기마다 정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죠.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9월에 모평을 봅니다. 이 시험 중요해요. 여름방학 끝난 직후니까. 그리고 또 2학기가 되면은 어때요? 중간기말고사가 비슷한 난이도로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1학년의 마지막에 보는 10월 모고예요. 원래는 11월 달에 봤는데 요즘은 지금 계속 10월 달에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 11월이니까 다 10월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월 모고가 뭐냐면 고1 때 보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모의고사로는.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보고서 이 새끼가 지금 내신이랑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가 가닥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시험이죠.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기말고사 보고 이제 생기부를 딱 정리하고 겨울방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뭐 꽤나 기네 혹은 복잡스 학원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첫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동감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진짜.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눈 깜짝하면은 여러분 후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식 웃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 후배들이 지금 배정돼 갖고 고교 배정 설명회를 선생님이 했다 그러면 애들이 헐, 막 자기한테 자기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언제 또 시간이 갔냐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겨울방학 오잖아요. 그 겨울방학 때 뭐 하냐면 지금 신나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2대1, 학부모님 뭐 엄마 아빠 다 오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랑 이렇게 3대 혹은 2대 저희 쪽에서 1, 그래서 피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시 상담을 하게 돼요. 이 상담에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1학년 내내 동안에 중간기만 했던 합산 내신, 그리고 여기 10월 모의고사의 성적표, 요게 있어야 상담이 되겠죠? 요거 보고서 목표 대학 우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조건, 그리고 내신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을 숫자로 딱 박아주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와자장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안 지으면 굉장히 묻지마 달리기가 돼요.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어디가 코너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야 되니까 사실상 뛰고 달리는 선수 입장에서는 목표 지점을 모르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게 맞나 싶을 것이고요. 당연히 필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모의고사가 지금 3월 26일에 잡혔다 그랬고 또 10월 달에 마지막에 10월 14일 모고가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어떤 양식과 어떤 이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수능하고 똑같아요. 8시까지 입실이고요. 8시 반에 첫 1교시 국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죠? 그리고 2개만 봤는데 벌써 점심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시험시간이 뭐예요? 50분짜리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그쵸? 자,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바로 3교시에 영어를 보고 영어 보고 탐구 보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4시 30분에 끝납니다. 즉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간다 소리예요. 여러분 8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20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있기는 합니다. 70분, 80분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앉아 있어 본 경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몇 문제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 과목별로? 그리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라는 거는 골 때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시험이 어떤 양식으로 나오고 몇 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시험을 잘 보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이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쪽팔린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엉덩이 힘이 있느냐, 지구력이 있느냐, 딥이 자버리거나 엎어지지 않느냐, 중간에 쓰러지지 않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4번의 내신이 있죠. 4번의 내신을 치를 때 중학교 때도 내신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중학교 때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겁박을 줬죠. 일단 범위가 다르다. 그리고 과목 수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평가다. 첫 번째, 당연히 시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 한 과목만 하더라도 중학교랑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선일여고는 내신에 들어가는 이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지금 단어부터 시작해서 부교재, 그리고 또 모의고사, 교과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 2과에다가 프린트가 들어갈랑 말랑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과서는 거들 뿐 다채로운 범위가 들어가고 그 범위 안에서도 스페시픽한 내신의 범주는 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버리 까면은 너 혼자 놓치고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한 번을 싹 다 완벽하게 본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고등학교 내신 잘 보는 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공부 잘할 것 같은 언니 오빠들이 탁 나와가지고 과잠 딱 입고 나와갖고 되게 덤덤하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내신을 한 그래도 10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덤덤하니 말한다잉. 10회독? 그래서 다 과자면 뭐라고 써있냐? 다 샤라고 써있고 막 Y 막 써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회독이 적어도 오바 아님? 저게 싹 가능한 거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회독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한 번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절대로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특징들이 다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건데 이건 뒤에 잠시 이제 공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선인여자고등학교 1학년의 상대평가의 일정은 바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기다리고 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Are you ready? 라고 해야 되는데요. 질문에 Are we ready?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we라고 되어 있을까요, 어머님들? 네, 당신이에요. 네, 어머님, 아버님도 바로 이 준비를 하셔야 될 주인공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애들이 혼자서 되게 우직하니 성실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예뻐하거나 저랑 굉장히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금의 제자들도 이제 걔네 다 결혼해서 뭐 애기 낳은 애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다 좀 그런 스타일의 애들이었어요. 주도적이고 자기가 다 챙기고. 근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뭐 애들이 나약해졌다거나 뭐 이런 차원의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 그런 건 모르겠고 입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입시가 원샷에 안 끝나잖아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고 성적만 좋다고 뽑아주는 대학이 없고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니까 이건 한 명의 그 어린아이의 어떤 뇌구조라든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진짜로 정말 피를 나는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좀 곤란하더라. 이건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대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준비사항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좀 준비가 약간 덜 됐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공부해 본 적 있어?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공부해 본 적 있어가 뭐예요? 첫 번째, 공부해 본 적 있어의 첫 번째 질문은 공부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냐는 거죠. 공부의 계획.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중간기말고사 내신이 있었으니까 플래너를 짜가지고 완전히 대문자 제이야, 애가. 그래갖고 나 스스로 제이고 막 일주일 분량 착 짜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애들이 훨씬 많긴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지난 중간고사 때 어떤 문제들을 틀렸어요. 그런데 엄마 실수야. 내가 그때 무슨 사정이 좀 있었어. 옆에 애가 시끄럽게 했고 내가 그때 약간 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가지고 약간 꼬르륵 빵빵 하는 바람에 놓쳤어. 이런 쌉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틀렸으면은 틀린 이유가 있겠죠. 틀린 이유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채롭게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일치, 불일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 내지는 선택지 2개 중에서 한 부분에 낚였다. 낚인 이유는 이것이 이 단어를 내가 몰랐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 틀린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이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나 3개월에 걸쳐서 이 모의고사 이 유형만큼은 내가 다 조져놔야겠다. 그럼 내가 이 3개월에 걸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딱 제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워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대부분의 수많은 학생들은 일단 오답 정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오답 정리의 방법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 고등학교 올라와도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 딱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말고사 개강 첫날은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중간고사 리뷰를 해야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지를 저희 강사님이 들고 들어가서 쫙 뿌려놓고 시험지 다 갖고 와. 뭐 틀렸는지 체크해. 틀린 이유를 옆에다 써봐. 그래서 다 제출해. 몇 점짜리지, 왜 틀렸는지 그 분석하고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봐.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좀 심각한 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요, 쌤. 뭐가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를 어떻게 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관신도 할 거 없이 불강, 구산, 증산, 연서, 연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였잖아요. 그쵸? 은평구. 근데 은평구는 서울시에 속해 있고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에 있는 그 수많은 중학교 겁나 많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이 중학교들이 25개 자치구에서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몇 등을 했냐면 24등을 했어요. 진짜 좀 쪽팔린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게 팩트예요.
24등을 했어요.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24위를 한 은평구 중학교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공부를 해봤던 애가 있고 공부를 전혀 안 해봤던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교가 2%, 나머지 98%가 구성원이 다 이제 헬렐레 하는 거죠. 여기가 있을 거예요. 이 해당 중학교가 있을 겁니다. 혹은 구성원 중에 그래도 11% 정도는 공부를 해본 애들이 있고 공부를 해본 아이가 있는 거고 89%는 뭐 그런 경험이 없어. 벼락치기만 겁나 하고 굿즈 사고 콩콩 가고 막 이래. 시험 끝나면 여기가 신도신간이죠. 이 정도가. 그래서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중학교가 우리 중학교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해하시죠? 이 상태에서 너희가 뭐 올 A를 받았는데 그 중학교에서 뭐 회장을 했네, 뭐 전교권이었네. 솔직히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가치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원한 선일여고 그리고 합격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정 발표가 난 선일여고도 은평구 소재의 고등학교 맞잖아요. 그럼 아까 중학교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를 했으면 고등학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건 뭐냐면은 순위 자체가요. 서울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랬더니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9위를 했어요. 서울대를 많이 보낸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이 딱 하나밖에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은평구 출신의 중학교 애들만 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게 아니구나. 어디서 스물스물 들어왔구나 지금.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오시게 될 때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저희 설명에 유튜브가 그 역할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뭐 명지로 선택했다, 선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완전히 생뚱맞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이사까지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선일여고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정도에 걸쳐 있어요.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동명이 다를 것이고 명지가 다를 것이고 예일이 다를 텐데 선일여고 같은 경우는 공부 경험이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11에서 15% 사이? 그러니까 13, 14% 정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본 아이들이 한 87%? 요 정도 구성이 있는 그런 학교다. 분위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파악을 좀 해보자 라는 얘기죠. 공부 경험이 있냐의 얘기는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의고사 봐보신 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듣기에서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4개 이상이 틀리고 있다 그러면 그 듣기 영역을 마스터하기 위해 3개월 플랜을 세워서 어치브먼트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에서 내가 비문학은 손을 못 대버려. 그럼 비문학에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비문학 너무 어려운 문학이라고 합시다. 그럼 문학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에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 3문항 정도로 맞추겠다 그러면은 그 전략을 3개월 플랜을 짜서 어치먼트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죠. 자,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임이 됐고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중간고사 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1학년 전체의 내신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때 선일여고에 재학 중인 모든 고등학생이 같은 결에 고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고민의 어떤 주체를 세 군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국숭 세단까지 해서 자, 어찌됐건 서울 시내 소재 중인 15개 대학 정도가 이렇게 서열화돼서 쫙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1순위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등급제잖아요. 5등급제인데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건대 이상의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보통 이 박스 안에는 내신이 들어가고 모의고사로 따졌을 때는 이 정도에 들어가야지 건대 이상을 던져서 6개 중에 하나가 붙는다라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1등급이 나오는데 2등급이 몇 개 섞어 있을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보시면. 아니던데요. 또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니까
이 내신이라는 게 이제 올 1등급을 나와야 된다고 어디서 들으신 적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비현실이죠. 왜냐면 2, 3학년 때 얘네 선택 과목 하잖아요. 그럼 선택 과목은 모집단 자체가 다르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그 안에서 10% 든다는 거 쉽지 않다고요. 몇 명이 전체 집단 중에 몇 명이 선택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당연히 2등급이 여기에 당연히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완전 최상위권. 그러니까 다 1등급인데 그냥 1등급도 아니고 아주 흠결없는 1등급이야. 여러분 선배 중에 있어요. 지금 선일여고를 유튜브 쳐보시면 선일여고에서 홍보 영상을 한 2-3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학생 인터뷰를 했던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고 똑소리 나는 우리 똑순이 선배가 있어요. 너무 잘하죠. 뭐 그런 선배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일여고는 저희 재원생 중에 에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내신 보고서. 뭐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도 여기 속할 분들이 있는데 완전 막 내신이 1.0 뭐야 1.6이나 1.7도 아니고 1.07 막 이래버려. 미친 내신인 거죠. 거의 뭐 넘사 내신입니다. 이런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뭘까요? 내신이 됐으니까 고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고민이 왜 없겠어요? 있어야죠. 왜? 선일여고 애들만 모여서 대입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완전히 전국자사고, 특목고, 그쵸? 그래서 맨날 수능 만점자 나오면은 뭐 현대 청운고에서 몇 명 있다,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주 상산고에서 몇 명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학교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굉장히 우수한 고등학교까지 해갖고 걔네들하고 맞짱 뜨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특목고랑 전사고랑 맞짱을 떠서 스카이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도 내신이 저 정도 되겠죠. 혹은 저거보다 좀 낮아도 얘네들랑 맞짱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에서 우리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생기부죠. 활동. 그렇죠? 그래서 교과 세특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기재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이 선일여고 생기부가 과연 과학고, 영재고와 특목고, 전사고의 생기부랑 맞짱을 떴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너무 고민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저렇게까지 넘사 내신은 아니야. 그래서 2등급이 될지 1등급이 될지 약간 와리가리 칠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 상태 내가 좀 아는데 중학교 때는 스무스하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저렇게 최상위권은 아닐 것 같은데 나 딱 맞짱 뜨면 1학년 때도 내신이 2등급도 몇 개 나올 것 같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9등급제니까 3, 4등급이 몇 개 뜰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고민이 뭐예요? 1등급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2등급이 나오면 안 되고 다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어쩌지? 이게 고민인데 그러나 역시 또 이제 고민의 내용은 조금 더 결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항시보다 경쟁자가 누군지 의식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일에서만 2등급과 1등급이 섞어 있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휘문고에도 1, 2등급을 섞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숙명여고에도 있을 것이고 목동에도 있을 것이고 뭐 상계동에도 있을 것이고 운정고등학교에도 있을 겁니다. 걔네 꽤 잘하는데 2등급이 내신에 섞여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학교가 빡세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하고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지금 내신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선일여고에서도 지금 내신이 이런 애가 왔고 그리고 회문고에서 숙명여고에서도 단대부고에서도 비슷한 내신의 애가 왔어.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 이거죠. 이해가 가시죠? 수능 최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탕탕탕 합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지역자사고 자 그리고 우수한 일반고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일여고는 예일여고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길 건너에 강 건너에 목동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의식하시라고요. 이대부고를 의식하시라고요. 대성고를 의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성고나 예일이나 강서고나 양천고에서도 나랑 내신이 비슷한 애들이 있을 텐데 걔네는 너끈하게 잡고 있는 수능 최저를 내가 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교에서는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좀 놀았어. 중학교 때. 약간 맛이 갔었어. 막 춤추고 춤에 빠졌고 막 덕질하고 좀 자유롭게 지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신이 1등급이 하나도 없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2등급에서 막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씨 5등급제로 이게 널널해졌대는데 1은 구경도 못하겠고 내가 지금 2등급으로 싹 발라버리고 있다.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러면 경쟁 상대가 특목고는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역에 막 일반고, 우수고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경쟁자 누구예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되게 성실한 아이들이 지금 경쟁 상대예요. 불성실한 애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고.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뭘 보겠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5등급제에서 내신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뭘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는. 뭐다? 성실한 애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으로. 그쵸? 아니 9등급으로 이렇게 잘게 쪼갰던 거를 5등급으로 텅텅텅텅 아주 그냥 듬성 하겠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최상위권을 걸러내겠습니까? 최상위권을 걸러내는 방식은 다른 게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 5등급에서 2등급 안에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너 얼마나 학교 생활에 성실한 아이니 이걸 보겠다는 건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는 성실해져라 이런 부분이니까 다른 고민하지 말고 내신을 1, 2등급으로 만들 생각부터 해라.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우리 고1 때 우선순위는 내신이고 그리고 수능에 최저를 맞춰야 되고 세 번째가 선택 과목이라고 우선순위 1, 2, 3, 4를 얘기했지만 역시 그거를 조금 세로로 이렇게 길게 늘려서 성적권 때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좀 중요했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이 정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대학을 좀 좋은 데를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태까지 뭐 어떻게 해먹고 살았고 뭘 어떻게 놀았고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지금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불법인 거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는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거 진짜 골 때리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거 안 들어가면 지금 골 때리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진짜로 너무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기세가 한번 꺾이면은 그거 올려가는데도 여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지금부터 단돌이 똑바로 해갖고 어머님들도 잡돌이 하시고 요 안에 집어넣는 걸 목표로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저 빨간 테두리 안을 한번 확대경으로 추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일여자고등학교에서 지금 상위 14% 안에 든다. 이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저 정도 드는데 우리가 정말로 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겠다. 상위권 대학 지원해야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2명만 원서를 줬었는데 이제는 3장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지균이 뭔지를 대체로 아실 텐데 제가 그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는 원서 2장에 지균이라고 하는 원서 2장을 다 뿌립니다. 보통은 문과 하나, 이과 하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전형은 특별 전형이니까 조금 따로 떼어서 일반 전형하고는 맞짱을 안 뜨는 다른 쪽에 문을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립이고 국립이니까 전국적으로 좀 균등하게 농어촌 애들도 뽑고 뭐 특목고 애들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고에서도 뽑고 하니까 사실은 좀 균등하게 뽑는 널널한 전형이죠. 그런데 되게 고무적인 건 우리 서부 지역의 이제 은평구 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지균으로만 서울대를 가는 학교가 많았단 말이야. 저거 아니면 너무 빡세니까. 왜? 일반 전형은 아까 얘기했던 좀 굉장히 뭐 너무 넘사에 있는 그 고등학교 애들이랑 다 맞짱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지역구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합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번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특목고 애들이랑 맞짱 떠서 생기부에서 이겼단 소리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균으로 간 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균은 일반고 애들을 상대로 열려놓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2명인데 3명으로 이게 좀 확대가 됐다.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일반 전형은 뭐다? 특목이나 자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다. 걔네들이 드글드글 와서 막 맞짱을 뜨겠죠. 굉장히 빡세겠죠. 자, 그리고 이걸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특히 일반 전형에서는 추가적인 선택 과목을 했고 그 선택 과목만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활동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늘어났다는 건데 아까 제가 고무적이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갖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일에서 뭐 예일에서 대성에서 명지에서 이렇게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한 사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고대는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 학종 전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같은 과 같은 학교라도 그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을 당연히 보죠. 그런데 저 시골의 경상북도에 있는 굉장히 막 후미진 고등학교에 있는 애 내신이 되게 좋아서 걔가 고대를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잖아요. 내신이 좋으니까. 그럼 선율여고에서 전교권에 있는 학생이 교과로 고대를 써요. 쓸 수 있죠. 내신이 극상위로 좋으니까. 그런데 그 고등학교랑 우리 선율여고 그래도 우리 서울에 있는 데인데 똑같은 고등학교 아니잖아요. 걔네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는 거를 고대는 당연히 요구할 테니 최저를 가져오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으로 고대가 제일 최저가 빡센 학교입니다. 3합 7을 맞춰와. 그러니까 2합이랑 3합이 완전 차원이 다르죠. 3합 7을 맞춰와. 국영수 중에 2개 선택하고 탐구에서 선택을 해갖고 3합을 맞춰와 7등급으로. 그러니까 2 하니까 4점 3, 2, 2, 3 이 정도 맞춰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빡센 겁니다. 그래서 맞추면 합격인데 그거는 이제 교과고 학종으로다가도 고대가 뽑잖아요. 근데 학종에서는 활동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기부 보겠다는 거거든요. 좀 더 많이. 여기서는 4합 8입니다. 더 빡세졌죠. 3합이 아니라 4합이니까 필수적으로 잘 해서 맞춰야 될 과목이 4개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국어, 영어, 수학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에서 하라든가 아니면 국어, 영어, 수학에서 2과목 선택하고 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한다거나 보통 후자 쪽이 많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4합 8을 맞춰오라는 건데 이 4합 8이라는 거는 진짜로 좀 안드로메다급의 최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현역들이 맞추기 진짜 빡세죠. 그런데요. 이걸 맞춰서 학종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근데 여전히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무조건 이거 아니면은 안 되고 저거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인지에서 끝나버리는 상태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의 최저 조건을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학종에서 추가 선택 과목을 선택을 잘 해갖고 연결된 활동들이 기재가 잘 돼 있으면은 실제로 내신이 조금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더 좋은 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1.6에서 1.8등급 정도가 되는 내신을 받은 선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저희 학원에 재학을 해서 지금 원서를 쓰는 그런 학생들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9등급제를 기준을 한 거예요. 왜냐면 5등급제의 실적은 아직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가 아니라 전과목의 내신이 1.6에서 1.8이라는 거는 잘하긴 한 거죠. 근데 1.6에서 1.8등급 받았는데 스카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뭘 아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말이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1.6이랑 1.2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쪽 레벨에서는. 근데 1.6과 1.8을 받았는데 와,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님? 스카이 다 와장창 써버려? 다 떨어지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내신이면요.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를 지원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교과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신입니다. 1.6에서 1.8이. 그래서 저렇게 잘했는데도 이제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신을 받은 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 선택 과목을 잘했고 기재를 잘했거나 아니면 최저를 4합 8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같은 내신인데 서강대, 성균관대 안 가고 서울대를 붙어버린다는 거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서울대 가야죠. 그쵸?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기 가야 돼요. 자, 그럼 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0에서 2.3입니다. 냅두면요. 일반적으로 건대나 숭실대를 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나?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역시 두 가지의 어떤 필요한 사항들의 조건을 맞췄다고 한다면 2.0에서 2.3은 성대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당연히 목표 전형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시면 생기부, 제시문 면접, 생기부의 내용은 추가 선택 과목과 그에 관련된 활동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참 상담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1살 많은 언니들, 2살 많은 오빠들이 지금 이 겨울방학 때 예비 고3, 예비 고2가 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놓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학부모님 오셔가지고. 근데 그 상담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다채로운 내신을 받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넌 여기 갈 수밖에 없어. 혹은 너는 같은 내신이지만 고대 학업우수로 가겠다. 혹은 연대 활동우수로 가겠다. 던져. 이렇게 가는 것들을 저희가 전략을 짜주게 됩니다. 얘기는 너무나 다채롭게 펼쳐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내신은 내신대로 올려서 전략 잘 짜가지고 궁극에는 같은 내신이라도 당연히 갖춰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위한 필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하셨던 학생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우려 끝에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내신을 보통 암기 위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중학생이 내신 기간을 너무 오래 잡는 게 좀 불만이에요. 저희가 중등간이 있고 그러나 내신 기간에 막 4주, 3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4주였다가 3주로 줄였더니만 컴플레인 엄청 많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내신 안 하기로 했어요. 3주고 뭐고 안 해. 하고 다만 진도 계속 나가고 필수 진도, 고등과정을 위한 필수 진도가 계속 나가고 각 학교마다의 내신 기간 동안에는 교과서에 해당되는 그 학교 범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 테스트 이런 걸로 단어 시험 같은 걸 대체해주겠다. 그런데 수업은 안 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막 퇴원도 하고 뭐 컴플레인도 있고 이러는데 솔직히 중학교 때 시험 범위는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교과서 2가에다가 프린트 한 장 나가는데 무슨 3주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진도는 그냥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 번씩 제가 보강 같은 거 비슷하게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짧고 너무 쉽고 그냥 아이가 거기에 필요한 거를 암기하고 반복하고 문제만 풀면 끝나요. 나올 게 뻔하고 기출의 어떤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그걸 3주까지 할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실력이 좀 매몰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휴대폰을 이렇게 쥐고 있고 휴대폰이 내 몸에 또 다른 어떤 기관인 마냥 나의 무슨 감각기관인 것처럼 부착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사실 공부하기엔 당연히 어렵죠.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게 되고 그냥 붙박이 마냥 꼼짝없이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 요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휴대폰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릴스를 계속 보게 돼요. 저도. 릴스 한번 빠지면 3, 40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는 집중을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안 한다 혹은 뭐 잠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위한 필수사항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걸 이제 학생이 해서 학부모님과 공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교 굉장히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그 낯선 공간에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끝나고 집 가서 쉬지도 못하고 또 학원으로 바로 와요. 그리고 밥도 이상한 거 먹고 그냥 밤 10시. 그리고 10시에 또 집에 가냐면 스카로 또 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되게 많이 졸려하고 학원에서도 딱 5시에서 7시 혹은 7시에서 8시, 9시까지 있을 때 되게 많이 좁니다. 특히 3월이 거의 1학년들은 그냥 졸음 파티예요. 그래서 막 졸음껌 입에 넣어주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무 늦게 자잖아요. 너무 늦게 자요. 일단 고등학생 되니까 거의 1시 이전에 자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느라 자는 게 아니라 안 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 갔다 와서 헛헛하니까 인스타 한 5바퀴 돌고 릴스 보고 뭐 하고 수행평가 끌적거리고 나만의 시간 좀 갖다 하니까 이제 늦게 자는 거죠. 요거 습관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생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평일에는 당연히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뭐 선율여고는 그런 선생님들 많지는 않으세요. 되게 열정적이고 좋으신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나랑 굉장히 결이 안 맞고 완전 꼰대 같고 수업도 진짜 못하는 것 같고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역사상 그런 선생님이 없었던 시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닐 때도 당연히 있었고 별명도 다 있고 진짜 뒤에서 엄청 욕하고 막 반말해버리고 뻑교 날리고 다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누구시죠? 출제자예요. 네, 맞습니다. 출제자. 출제자예요. 출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출제가 될 거니까. 당연히 강조하는 것들을 직접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주말에는 순공 시간을 잡아야만 합니다.
아까 그렇게 유튜브에서 과자 믿고 덤덤하게 얘기했던 선배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공 시간 10시간이라고 얘기해요. 학원 가는 시간 빼고요. 학원 숙제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시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가. 엉덩이를 지지고 앉아서 뭐 극기 훈련하라는 게 아니라 플래닝이 돼 있어서 벽돌 깨듯이 게임하듯이 하나씩 격파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얼렐레 10시간이 지났네? 이럴 수밖에 없군. 이렇게 인지가 되면서 주말을 버티라는 것이죠. 자, 공부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반에 시험이 시작돼서 4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것도 바보네가 봅니다. 엎드려서 중간에 자버리거나 이렇게 퍼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체력 약해가지고 뭐 생리통이랑 겹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 꼭 먹이시고 홍삼도 먹이시고 좀 체력 방전 이런 거 되지 않게끔 극간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라는 말도 있고 학부모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제 좋은 날 끝나신 거예요. 이제 2년 반 동안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고 아유 나도 내 인생도 있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뭐 또 좋은 날이 있습니다. 뭐 집에 또 셋째나 둘째가 있으면 제가 드릴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는 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은 승산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말씀을 드렸고 같이 하는 거다.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학습 플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성적표는 지금 기존의 선배들이 받는 성적표랑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냐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원점수가 꽂힙니다. 원점수. 100점 만점에 98인지 89인지 78인지 99인지 100점인지가 꽂혀 있다고요. 이거 안 중요한지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편의적으로 얘기하기 편하니까 몇 등급이야? 1 찍었어요. 1등급 문 닫고 찍었어요. 2등급 문 닫고 열렸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쌤! 제 앞에서 딱 1등급 끊겼어요. 막 그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과하시고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5등급제가 되면 더더더 그렇고 원점수가 개 중요합니다. 진짜. 원점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원점수가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등급이 중요하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점수를 무시하고 등급이 똑같으면 다 똑같이 퉁쳐줄 것이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대학은 원점수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취도는 A, B, C, D로 평가가 되는데 얘보다는 성차 등급이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거는 절대평가고 이 성차 등급이라는 게 상대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등급이 딱딱 꽂히는 거예요. 1인지 2인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의 평균, 수강자 숫자까지 다 꽂히겠죠?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전교 학생 숫자가 다 그대로 꽂힐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표준편차의 기재가 없어집니다. 표준편차는 그간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대학에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 고등학교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좀 용이했었어요. 대학이 좋아하는 표준편차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12에서 15 정도? 15 정도가 이제 대학이 좋아하는 어떤 일반계 고등학교가 취했으면 좋겠는 스탠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일여자 고등학교는 한 12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표준편차를 그간 보여줬습니다. 표준편차가 굉장히 적은 한 자리 숫자의 표준편차를 보여주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서부학군에서는 대성고만 저래요. 대성고는 이제 한 자리 숫자의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하는 놈, 잘하는 놈의 이 극간이 좁다는 거죠. 바글바글 꽂혀있고 표준편차가 20이나 18 정도 되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뭐야?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물이 흐려졌겠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여고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좀 아이들이 정갈하니 좀 꼼꼼하니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일여고 특징 자체가. 그래서 표준편차는 이 정도였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동점자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말 앞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등급을 열었네 닫았네 그따 얘기보다 원점수가 중요하니까 원점수에 집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으로 1등급 받은 애랑 98점 1등급 받은 애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점으로 1등급 받은 애가 당연히 더 중요한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의 특징이 좀 있는데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에 영어 시험지의 기출의 기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선율여고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문법에 굉장히 좀 너무 꽂혀가지고 진짜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있나? 이렇게 풀어갖고 수능에 도움이 돼, 영어에 도움이 돼, 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문법에 아주 그냥 제대로 삘이 꽂혔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24년도에는 그런 스페시픽한 선일만의 문법의 기조에서 조금 넘어서서 수능 유형으로다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도전을 시켰고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쉬운 내신으로 조금 내신을 약간 기조를 할 텐데 사실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선일 내신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느라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선일여고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들이 약간 시범으로다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5등급제가 되는 첫 해고 서술형 주관식을 40%를 맞춰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난이도를 잡아야 줄 세우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했던 시도들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모든 고등학교가. 그래서 선이 이렇게 기조가 좀 바뀌었던 것도 있고 사실은 5등급제로 가려면은 결국에는 내신을 쉽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쉽게 안 냈다. 일단 그걸 좀 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좀 낮은 배점으로 할 확률이 높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을 2학년, 3학년에 이제 결국에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보통은 5월달 정도에 전수조사를 먼저 합니다. 자, 그때 일단 아이들이 이제 여러 과목 자기가 선택을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선일여고 입장에서는 실적을 줘야 되잖아요. 상위권 애들이. 그럼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좀 많아준다면 우리 학교의 전교권 애들이 그 아이들을 밟고 퍼센테이지를 따기가 조금 편하겠는데 아유 좀 깔아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야 물리 들어. 야 5등급아 4등급아 좀 물리 좀 선택해주라. 화학 좀 선택해주라. 약간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걸 제일 잘하는 학교는 삼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원점수 꼭 기억하시고요. 잊지 마세요. 친구들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은 아니야. 지금 비록 2등급의 문을 열었지만 난 1등급에 가깝고 원점수가 높은 편이니까 나 자신아 자중해. 기말고사 잘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선일여고 1학년은 학업 성취사항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작년 1학년 1학기의 어떤 수준인데요. 평균을 보시면 다 높은 편이에요. 평균이 그렇게 안 높지 않습니다. 지금 70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다 깔려 있고요. 편차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일에서 내신 따기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 아이들 집요하고 다들 이제 이런 성향의 여자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9월 모의고사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 비하인드라서 나중에 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10월 모고를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좀 우픈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모고, 다른 학교들은 다 10월 모고인데 우리 학교는 9월 모고 성적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9월 모고는 선일여고만 저시험 본 게 아니죠. 전국에 있는 1,700~800개의 고등학교가 다 저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시험의 종류는 한 가지고 저시험은 전교 등수, 학급 등수, 전국의 퍼센테이지가 다 찍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학생이에요. 재학생인데 이 친구가 국어를 원점수 98을 맞았어요. 너무 잘 봤네. 하나 틀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수학은 76점의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반에서는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잘했죠? 얘 내신도 끼깔난 친구입니다. 언니 중에. 자, 그리고 학교 석차를 봤더니 국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하나 틀렸더니. 그리고 수학은 전교 10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요. 전국 백분위를 보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계속 의식하려면 그걸 무슨 수로 의식해요? 뭐 전주를 갔다 와요. 우리가 뭐 어디 뭐 포항을 갔다 와요. 어딜 갔다 와요. 걔네 본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전국을 의식한다는 거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전국 백분위가 나오니까 얘가 지금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솔직히 또 재수생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3학년 되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전국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우리 딸내미 선일이가 99.8%를 했어요. 99%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선일여고가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 중에 약간 평균 정도의 고등학교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한 99% 해야 되는 게 맞죠? 이해가시죠? 99%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0.4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등 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이 좀 재밌어요. 수학은 2등급을 받았고 전국 백분위로는 88.42%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이 친구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12%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학을.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선일여고로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오면 선일여고에서도 88.42% 정도 해야지 선일여고가 평균치가 되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선일여고에서 그렇게 따져보면 200명 중에 23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일여고에서 88% 안에 든다는 얘기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그런데 23등을 안 하고 몇 등 했어요? 10등을 했죠. 그럼 선일여고의 수학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선일여고의 수학 수준은 전국의 이 평균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권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으니 인지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적표에 꽂혀있진 않아요. 0.4, 23 이런 게 어떻게 꽂혀있어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100분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1등이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전교 10등이네? 좋아할 게 아니라 와 씨 큰일 났다. 수학 우리 학교에서만 10등이지 지금 전국구로 봤을 때 나 약간 위험 빨간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의 우리 수준을 좀 보는 겁니다. 2022년도에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한번 해킹이 된 적이 있어요. 해프닝 같은 거죠. 살짝 그것이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누가 오픈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이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준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때 상황이. 그래서 서부학군에 있는 이 고등학교를 보니까 국어랑 수학의 평균 점수를 봤더니 이화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이화여고, 그리고 대성고, 그리고 예일, 그리고 선일. 선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 지금 기타 등등의 고등학교 보이시죠? 은평 어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보이는 거예요. 국어랑 수학의 평균 점수가 지금 순위가 이렇게 되고 있다. 2022년도면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2년 만에 확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내신만 잘 딴다고 장땡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니까 모고 최저 아까 중요하다고 2순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누가 잡돌이 해주셔야 돼요? 엄빠가. 애 혼자 못해요. 절대로 모의고사는 애가 혼자 잡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일여고의 9개 고등학교 중에서의 과목별 평균과 편차를 보고 계시는데 평균은 지금 이 빨간 선에서 다 5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차도 어떻습니까? 빨간 수준에서 대체로 좀 이렇게 타고 있거나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신을 일단 가늠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자료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과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좀 숫자 얘기를 좀 했다면요. 지금은 이제부터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쪽 페이지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는 뭘 하느냐? 내신도 상대평가를 하고 수능도 상대평가를 하는데 생기부도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요. 우리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수업을 듣지. 야, 수업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주 그냥 다 들어. 필기도 꼼꼼히 하고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부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카라든가 뭐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복습하고 다지고 뭐 암기할 거 하고 숙제하고 이제 여기를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하고 요 부분까지를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그림을.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때는
저게 공부의 다였어요. 누가 질문이라도 할라 치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았었나요? 왜 저래? 쉬는 시간 다 잡아먹게. 진짜 왜 저래? 어우 진짜 쟤 때문에 매점도 못 가. 진짜 짜증나.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교과가 다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개정안이 바뀌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았던 그 학교가 아니에요. 평가 대상 자체가. 일단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행평가의 주제 발표를 하라고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칭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어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그 직후에 2주 동안이 겁나 빡세다고요. 그때 수행평가가 와장창 쏟아지니까. 그러면 이걸 하고 이 질문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반드시 독서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부에 독서 항목 란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독서는 무조건 들어가야만 합니다. 독서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질문을 해결하는 탐구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탐구보고서를 쓰다 보면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무슨 대학원생이에요, 교수예요? 지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들을 하면서 팀별로 혹은 나를 도와주신 선생님 아니면 우리 그룹의 그룹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프로젝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쳤더니만 난 2학년 때 물리 선택해야겠어. 난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해야겠어.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똑같은 내신 성적을 받고서도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가는 애가 있고 서울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시대적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있는 이런 정성적인 것들을 만들었던 애가 더 상위권 대학을 진학을 했다. 그것도 일반 전형으로 직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있는 뭐 수행평가를 하고 질문을 하네, 탐구 보고서를 만든다,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을 한다.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잘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헤맬 것이고 학부모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깜장색이야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만들어주고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율여고만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율여고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도 있어요. 아까 첫 페이지에 우리가 슬로건을 달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선율여고의 프로그램 중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학이 원하는 선유여자고등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만들기. 일단 첫 번째는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요. 또 창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 해야 돼요. 독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기말 주 2주 후에 2주 동안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내용으로 선택 과목이랑 접목시키고 학습 방향성 잡고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실천한다. 그래서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선율여고 교내에서 끝나는 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은평구, 서부학군 약간 이렇게 지역사회랑 연동되는 프로그램까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선율여고가 이게 약해요. 학교에서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진로활동팀이라는 이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선율여고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 쓰고 진로활동하고 정리보고서 쓰고 독서에서 이렇게 팀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여학교의 특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생기부 만들어서 저렇게 그룹 활동을 하고 팀별 발표를 하라 그러면은 좀 저게 약해요. 남학교 애들은 해요. 야 묶어 그러면은 하고 야 1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주제가 이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라고 하는데 여자아이들이 좀 성향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성향이고 생기부를 만들거나 입시에 있어서는 나쁜 점입니다. 생기부는요. 선율여고 내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인 학생, 이과인 학생,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진로가 다른 애 다 섞여가지고 팀이 묶여져서 협업해서
뭔가의 이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걔가 생기부의 나의 경쟁자는 아니라고요. 경쟁자는 누구예요? 다른 고등학교 애가 경쟁자지. 다른 데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애가 경쟁자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기부에서 너 탐구보고서 주제를 A로 잡으면 좋겠어. 지속가능한 발전 사항에 대해서 뭐 환경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어떻게 연루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 저 한 거 다른 애들한테 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제 친구 누구랑 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일여고 창의융합사고로 꿈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2학기 때 진행하는 요 이름 보이십니까? 지속가능한 사회 학급 연합 상생탐구 발표회. 이게 저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요. 선일여고에 있는 학교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2학기 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거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통합사회하고요. 통합과학을 연루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선일의 특이에요.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통사를 목표로 해서 통합과학에서 해결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학년 때 과목들이 통사가 꽂혀있죠. 통과가 꽂혀있죠. 그럼 통합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뭐 이런 목차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툴들을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본다는 거죠. 그 내용에서 목표를 잡아요. 그 목차에서. 그런데 그 목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은 뭐다? 통합과학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문이과 통합으로다가 발표를 하고 탐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공부 따로 탐구 보고서 따로 이게 아니라 이과 따로 문과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융합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2학기 때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주제 발표하고 진로 프로그램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프로그램 4회에 참석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 진로 프로그램 5회에 참석했다. 생기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5회, 7회, 뭐 4회 이래서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과 독서 토론이 짬뽕이 돼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을 구체화시키는데 이때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자율, 진로, 행특 종합을 다 써주시는 이런 프로세싱으로 지금 선일여고는 생기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꽤 주도적으로 잘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시고요. 열정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케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계점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타 학교랑 저희는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일여고는 선일여고 생기부밖에 못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일은 예일여고 생기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는 타 학교랑 비교하면서 이게 유불리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좀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걸 끄집어내야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돼요. 특목고라든가 전사고랑 맞짱을 떴을 때.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 내용은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이에요. 이런 활동을 했으면 생기부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기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답안, 모범 답안으로다가 이런 질문사항들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어낸 사항이 아니라 경희대가 발표하고 있는 질문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노란 색깔이 각각의 항목 중에 중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내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전공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활동과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에 답을 하게 돼서 50자, 60자, 70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각 항목당 교과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진로활동사항에다 글자수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을.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핑으로다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막 너무 흥분해갖고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이렇게 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 활동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와, 씨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네. 내신 따기도 빡세 죽겠는데 뭐 별걸 다 하라고 그러고 뭐 창의적 융합 활동,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랑 같이 연루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뭐 이것저것 할 게 진짜 많고 난 아직 잘 모르겠고 이러실 수 있죠. 다 선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굴러가요 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저희 이제 피터 선생님이 대표님이 선일여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게 아마 기말고사 개강을 하는 첫 시간이 될 걸로 저희가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두 번째는 이 학교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태어나서 누군가의 생기부가 완전한 생기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본다고 아는 눈이 없잖아요. 이게 왜 좋은 거야? 왜 나쁘다는 거야? 이 생기부가 뭐가 우수하다는 거야? 글이 많으면 좋은 건가?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기부의 이해,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고등학교 1학년의 활동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전 선생님이 의대 가고 싶습니다. 고1인데. 그래갖고 고1 때부터 모든 생기부와 교과세부 특기사항에 의대 뽕이 너무 들어갔어. 막 영어에도 의대, 수학에도 의대, 뭐 예를 들어 국어에도 막 의대, 막 체육에도 의대가 막 겁나 써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뉘앙스가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 수업을 듣는 상황이에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 취지 자체를 대학에서 저렇게 얘기했고 수업 수준이 많은 대학들에서 그 공문으로다가 내려온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까먹고 1학년 때부터 너무 농진하게 그걸 다 쓰려고 그러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써주시거나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학원이지만 일단 대학에서 내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사항들이 있잖아요. 공문들이 있고 홈페이지에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그렇게 간과되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 그렇게 전공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진로를 위한 선택 과목을 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주학원의 고등부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피터쌤이랑 소통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딱 요 시즌이 뭐냐면요. 지금이 2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되면은 딱 이걸로 바쁘게 생겼어요. 뭐냐면 생기부는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세 특이라든가 진로활동이라든가 이 동아리 활동을 다 애들이 겁나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25일까지가 학교에서 각 선생님들이 그 생기부를 이제 올리는데 이게 오류라든가 뭔가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를 애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맞는지 확인해봐.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이제 못 고쳐요. 불법이에요. 고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2월 25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다 캡처해가지고 보내 선생님 나왔어요. 이 과목에 이 세트 이거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쓴 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는 쓴다고 썼고 선생님도 그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마감이 돼도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진짜 에러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상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복적인 표현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빼라. 단어 수가 너무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데 쓸데없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코칭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고 이걸 또 빨리빨리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에 와서 누구랑 만나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걸 하고 앉았어요. 어떻게 만나요? 애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유비 쿼터스로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만나지 않아서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슬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료로 가입을 해서 초대를 하면 아이가 들어와서 땡동 전 선일여고 김선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세특에서 써서 내라고 해서 수행평가의 주제를 이걸로 잡았고 주제는 이렇게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혼내기도 하고 다시 쓰라고도 하고 글자 수가 많다고도 하고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고치자고도 하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재학생 위주로 재원생 위주로 무료입니다. 얼마나 혜자스럽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역할 분담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내신 성적은 뭐다? 여러분이에요. 학생들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설명회에 참석하기 전에 나와 집에 돌아가는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 오바스럽게,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파워 J답게 해결을 해야 돼요. 순공 시간 확보하시고요. 기출문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본격적 본 게임이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멍 때리지 마시고 여행 그만 가고 방황 그만하고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신 돌림 모드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책임져 주세요,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는 궁극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정말로 1등 공신의 서포팅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학생은요, 물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만드는 건 학생이긴 하죠. 근데 얘는 이제 1학기 동안에는 완전 내신에 몰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신이 나와야 모의고사를 잘 보는가 말든가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1학기 때 어때요? 모의고사 3월달 거밖에 없어요. 그쵸? 6월달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월달 거는 중학교 때의 상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모의고사 대비를 할 만한 그 여력도 없을 뿐더러 증빙할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궁극으로는 지금 여름방학부터 빡세게 준비하는 건데 영어, 수학, 국어, 본 이 세 가지 주요 과목 중에서 퍼센테이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우선순위의 과목들을 점점점 걸러내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당장 1학년 때 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1학년 말, 2학년 말에는 확실하게 조금 건져주셔야 되고 퍼센테이지적으로 조금 빨간불 들어왔다 그러면은 정말 돈을 써도 그때 쓰시고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과외가 필요하면 하나 더 붙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집이 뭐가 중요하고 돈을 쓴다고 다 작대기도 아니니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도움도 받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수시키면 돈 진짜 많이 들던데요? 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약간 좋은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은 이제 6개월이 다 나왔으니까 오늘 내일 막 다 조금씩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집에는 전주 상산고를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성대를 붙었대요. 성대면은 완전히 땡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성대 가지. 근데 그는 전주 상산고를 나온 바람에 의대가 막 33명, 뭐 120 몇 명이 가는 바람에 성균관대 일반 학과로는 당연히 뭐 충족이 안 되죠. 쪽팔리죠. 당연히 재수를 합니다. 대치 시대인재에 등록을 했어요. 시험 봐서 합격을 했고 뭐 증빙되는 점수가 됐으니까 시대인재 합격을 했겠죠. 첫 달 등록을 합니다. 책값까지 다 합쳐갖고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470만 원입니다. 다음 달은 책 안 사요? 그때도 또 470만 원이에요. 그렇게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러면은 시대인재만 다니니까 다른 특강도 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과외도 붙여야 되는데 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학생 내신 잘 책임져 주시고요. 학생들아. 그리고 학부모님 최저 맞춰서 수시로 현역으로 붙여야 돼요. 그쵸? 그리고 미주와 어학원은 생기부를 같이 만들어주는 동역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것만 생각하고 돌진하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여름방학 때 한번 중간 리뷰 한번 하고 2학기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2대1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건데 1학기 내신을 보고 또 3월 모고를 우리가 보니까 그 내용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2학기 때는 어떤 전략을 짤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4일과 5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은 학원이 휴무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학원이 진행이 되는데 고등부는 그래서 4일이 화요일이라서 화요일반은 화요일에 오픈하고요. 수요일에 시작을 하는 반은 수요일에 오픈을 하니까 시간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의 융합적 꿈의 선일 Are we ready? We support your dreams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간담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일여고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서 선일여고 1학년 학교생활 가이드북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